자, 사람의 신경계와 해당되는 옳지 않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극에 대한 반응 신호는 중추신경계에 떠들린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번, 척수는 척추 안에 들어있고 말초신경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말초신경계가 아니라 중추신경계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인쇄 상태에 따라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뇌의 구조 그림을 보게 되면 A는 대뇌를 뜻할 것입니다. 자, 각각 해당되는 이름 그리고 기능을 옳게 설명한 것을 하고 물어보네요. 자, 정답은 3번인데 3번은 A 아래, B 아래, 그리고 C, 즉 연수 바로 위에 있는 친구를 중간뇌라고 하고요. B는 간뇌라고 합니다. 중간뇌가 하는 일로서 눈의 움직임 및 동공의 크기, 홍채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다음 현상과 관계 있는 뇌의 구조를 그림에서 찾아라고 했는데 기억, 하다, 라는 부분에 고등정신 활동을 하는 A, 대뇌의 역할이고요. 평균 대비해서 팔을 벌려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손의 역할입니다. 2, 달리기를 했더니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튄다 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D, 연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번 그림 역시 등사가 지금 좀 좋지 않은데 가, 나, 다는 뉴런이 감각뉴런, 연합뉴런, 그리고 운동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 나는 연합뉴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합뉴런은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역할이라 중추신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번 볼게요. 고무망치로 무릎 뼈를 가볍게 쳤더니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의 의지와 달리 저절로 다리가 들러지는 반응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조건 반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극에 대해 대뇌가 판단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들리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고요.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보게 되면 감각기관, 감각신경, 그리고 척수에서 운동신경, 반응기관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뇌로도 전달이 되어 감각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즉, 무릎 반사에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뇌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 지긋, 리을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2개 고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사와 달리 내 멋대로 내가 움직이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과 5번이 해당합니다. 19번. 서로 다른 자극에 해당하는 종류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면 가는 손으로 더듬어서 인형을 꺼냈다고 합니다. 나는 뾰족한 앞정을 밟아 나도 모르게 발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뇌를 갔다 온 거고 나는 뇌를 갔다 오지 않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 같은 경우는 뇌를 올라갔다가 오니까 A, B, C, D, E가 될 거네요. A, B, C, D, E 1번하고 2번이 될 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서는 A, F, E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0번.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봤네요. 각각의 특징을 꼭 알아야겠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고요.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작용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신경은 호르몬에 비해 신호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죠.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1번.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체온이 조절된다고 하는데 이를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신경의 작용으로 근육이 떨리고 땀 분비량이 증가하며 혈관이 확장되고 세포호흡이 촉진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추울 때니까 열을 발생시켜줘야 됩니다. 근육도 떨려야 되고요. 세포호흡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혈당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사실 혈당량이 낮춰져야 되는 거고, 혈당량이 감소시켜 주려면 또 각각에 해당되는 호르몬이 필요하겠죠. 자, A라는 호르몬을 보냈더니 혈당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글루카곤이 필요한 거고요. B라는 호르몬이 갔더니 혈당량이 줄어들었대요. 인슐린이 됐습니다. 혈당량이 낮아진다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 혈당량을 높여줘야 되고, 만약 B가 부족하다면 혈당량을 감소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23번. 호르몬의 분비상으로 생기는 질병과 해당되는 호르몬의 종류를 짝지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거인증과 성장 호르몬에 관한 내용인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생물이 성장하면서 몸집이 커질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숫자를 늘리는 까닭은 일단 세포는 물질 교환에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를 수를 늘려서 해당되는 표면적을 늘리고 이에 따라 물질 교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수를 늘리는 이유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2번. 염색체와 유전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요. 해당되는 염색체는 각각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부르고요. 분열 전 핵 속에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를 볼 수가 있어요. 5번. DNA는 생물의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정답은 4번이고요. 분열하기 전에서는 막대 모양의 염색체를 보는 게 아니라 실처럼 생겨져 있는 이런 친구를 봅니다. 분열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대요.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어떤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즉, 가 하나에 있는 염색체의 같은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 크기가 똑같아서 유전 정보가 서로 똑같다라고 봅니다. 니은, 가와 나는 상동염색체라고 하는데 서로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을 상동염색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디귿, 체세포 분열 시 가와 나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가에서 한 개, 나에서 한 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됩니다. 4번, 체세포 분열 과정을 간기부터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인 그 다음 막대 모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해야겠죠. 찢어져야 되죠. 마지막 두 개로 분리되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5번, 각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봅니다. 가 단계에서는 가운데가 아니죠.
나 시기에는 염색체 분리가 아니죠. 다 시기에는 DNA 양이 2배가 된다? 이것도 아니죠. 라 시기에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처음 나타난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5번. 마 시기에, 즉 말기 시기에 흑막이 다시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진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까지가 아마 세포 분열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는 실험이 나타나 있는데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 나왔다. 그러면 핵이나 염색체를 염색시키겠다라는 이야기고, 해부침에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여기 있는 세포 벽들을 찢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거름종이로는 주변에 나온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1번, 가 과정을 거쳐야 염색을 하겠죠. 2번, 세포를 한 겹으로 펼치기 위한 과정이다. 맞고, 3번, 다는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한다라는 건 다 과정이 아니라 염산과 함께 물중탕을 해버리는 해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해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7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감수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감수분열은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세포 분열이 2번 연속 일어나고요.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상동염색체의 결합했다가 서로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감수분열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세포 분열 전 DNA 복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어납니다. 1분열에서만. 8번 볼게요. 8번에서는 각각 해당되는 조금 모식도로 나타낸 건데, 이 라 단계까지가 1분열이라고 보고요. 라에서 막 갈 때가 2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는 감수 1분열 전기에 나타난다. 맞고요. 2번, 나의 유전 물질의 양은 가의 2배이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유전 물질이 2배가 되어서, 즉 빨간색 막대가 하나였는데 얘가 2개로 되었죠. 그래서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다에서 라 과정으로 갈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1분열의 다 라 과정이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4번, 라의 염색체 수는 마의 염색체의 2배이다 라고 하는데 라와 마는 n으로 모두 염색체 수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네요. 9번 볼게요. 여러분 거는 아마 흑백이겠지만 초록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세포라고 지칭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쌍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3쌍이 어찌 됐건 간에 3개의 따로따로 들어간 딸세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은 맨 위에 있는 이 초록 색깔 2개 염색체에서 하나, 색깔을 변경을 할까요? 자, 초록 색깔을 갖고 있는 염색체 중에서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자, 빨간 거가 2개가 있는데 이건 역시 1개를 가져와야 되니까 5번하고 1번은 정답이 아니고 2, 3, 4번 중에 아마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분리가 되어야 되는 상태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게 되는데요. 초록색이 4개의 분체가 있고요. 빨간색이 4개의 분체가 있고 파란색이 4개의 분체가 있습니다.
이게 4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해당되는 염색체 역시 1개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풀이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처음부터 여기 나와 있는 초록과 파랑과 빨강에 해당하는 염색체들의 각각의 딸세포를 생각을 해본다면 초록에서 1개, 빨강 1개, 파랑 1개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혹여 아마 오투 문제집이나 다른 평가 문제집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항이 있으니까 궁금한 친구는 교무실로 오세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옳게 비교한 것은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분열의 수는 감수 분열이 2회였죠. 염색체 수의 변화.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고요. 감수 분열은 반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가와 나에서 세포 1개당 염색체 수는 동일합니다. 라는 나날이 2회 일어난 상태라고 하네요. 2회가 아니라 1회가 일어나면 1개가 2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라나 가타마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2개, 4개, 가는 보면 아마 16개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쭉쭉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수정란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을 난할이라고 부르고요. 난할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난할이 진행되면 세포의 수는 증가하지만 크기는 증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난할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하나의 수정란 안에서 처음에 갖고 있었던 세포가 계속 분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난할이라고 하고, 처음에 갖고 있었던 이 부분, 크기의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